태양계에 존재하는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은 그 거대한 크기만큼 수많은 위성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위성 개수로는 알려진 것만 2018년 현재 79개에서 1개가 실종되어 현재는 78개로 태양계의 행성 중 토성 다음으로 가장 많은 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목성의 위성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위성으로 갈릴레이 위성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위성들은 이탈리아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자 물리학자이자 과학자이자 천문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의해서 발견된 위성들로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그리고 칼리스토 등 총 4개의 위성들이 갈릴레이 위성에 속합니다. 이 위성들은 각기 자신만의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지하바다를 품고 있어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가니메데와 수많은 활화산으로 뒤덮인 불탄 위성 이오, 깊이 100km의 바다가 얼음지각 밑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유로파, 그리고 가니메데와 같이 지하바다를 가지고 있으며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점칠 수 있어서 주목받고 있는 위성 칼리스토. 이 중 칼리스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610년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의해 발견된 칼리스토는 목성의 위성 중에서는 가니메데에 이어 2번째로 크고 태양계의 모든 위성 중에서는 3번째로 큰 위성입니다. 칼리스토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 제우스와 사랑을 나누었던 요정 칼리스토로부터 그대로 가져와 명명되었습니다. 이 천체의 질량은 지구의 0.0225배이며 부피는 지구의 0.066배, 표면적은 지구의 0.143배로 위성 중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위성의 궤도 긴 반지 이름은 188만 2,700km로 4개의 위성 중 가장 긴 거리에서 목성을 돌고 있으며 공전주기 또한 16일로 4개의 위성 중 가장 긴 주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칼리스토 궤도의 먼 거리와 가까운 거리가 매우 근소한 차이인 궤도 이심률 0.0074로 이는 칼리스토의 궤도가 거의 원에 근접한 모양을 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릴레이 위성 중 목성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칼리스토는 나머지 위성들인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와의 거리도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칼리스토는 나머지 갈릴레이 위성들과 궤도 공명을 일으키지 않으며 조속 과일의 정도 또한 약한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칼리스토는 다른 갈릴레이 위성들과 마찬가지로 목성에 조속 고정되어 한쪽 면만을 보여주는데 칼리스토가 목성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목성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는 위성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칼리스토의 형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목성이 형성되고 주변에 남은 기체와 먼지들이 느린 강착을 진행하면서 칼리스토가 생겨났다고 보는 이론으로 이렇게 긴 강착 단계를 거쳐 태어난 행성의 경우 운석 충돌이나 자체 수축, 방사선 붕괴에 의해 형성되는 열이 축적되어 내부를 녹게 만드는데 이는 빠른 행성 분화를 저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칼리스토가 만들어지는 데 걸린 시간을 약 100만 년가량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강착 이후 만들어진 칼리스토에서는 방사선 붕괴로 인해 발생한 열이 고체 대류와 열전도 등으로 인해 표면 근처에서 식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강착이란 어떤 천체가 중력적 작용을 통해 가스 등의 물질을 흡수하는 과정을 통해 강착 원반을 만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강착 원반이란 응축 원반이라고도 하는데 중심 천체의 주위로 궤도 운동하여 발생하는 확산 물질에 의해 형성되는 구조입니다. 칼리스토의 주요 구성 성분은 암석과 얼음으로서 구성 비율은 거의 같은 것으로 추정되며 밀도는 목성의 주요 위성 중에서는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칼리스토의 약 50%를 구성하는 암석 성분이 정확히 어떤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직 알려진 바가 없지만 현재 학자들이 추정하는 바로는 산화철의 함유량이 높은 보통 콘드라이트와 유사한 성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칼리스토의 표면은 태양계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또 충돌구가 매우 많은 것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각 활동이 매우 활발했던 다른 갈릴레이 위성인 이오와는 달리 판이나 화산과 같은 지락적 활동이 감지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이 일어났던 흔적 또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별다른 지질 활동 없이 수많은 충돌구로 뒤덮여 있는 칼리스토의 표면은 좀 더 자세하게 나누어 본다면 충돌구가 많은 평원과 밝은 평원, 그리고 밝고 부드러운 평원과 특징적인 충돌과 관련된 지형들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 중 표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충돌구가 많은 평원들로 이들은 상대적으로 오래된 암권에 속하며 얼음과 암석이 섞여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밝은 평원 지역들은 아스가르드 혹은 로폰과 같은 밝은 충돌구들과 펠름시스트라고 불리는 충돌구 평원에서 떨어진 부분들을 포함하는 지역이고, 이러한 밝은 평원 지역은 운석 충돌로 발생한 퇴적물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칼리스토에서 매우 일부분만을 구성하고 있는 밝고 부드러운 평원 지역은 산마루나 해곡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칼리스토의 충돌구 지름 범위는 매우 다양한데 현재 추정이 가능한 범위는 0.1km에서 100km 정도이고, 일반적으로 지름이 5km가 되지 않는 작은 충돌구들은 바닥이 평평한 모양을 보이며 5에서 40km 정도 되는 충돌구들은 보통 가운데에 봉우리가 발견됩니다. 지름이 25에서 100km에 달하는 큰 충돌구들은 가운데 봉우리가 아닌 깊은 구덩이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충돌구가 존재하는 칼리스토에는 잘 알려진 대표적인 충돌구들이 있는데, 먼저 바랄라라는 이름의 충돌구는 가장 큰 크기를 보여주고 있으며 밝게 보이는 중심 지역을 가운데로 두고 물결이 퍼져나가듯 고리 문양을 보입니다. 밝은 중심 지역의 경우 지름만 약 600km에 달하며 고리 부분의 경우 중심으로부터 최장 1800km가량 떨어진 부분도 있고, 고리 부분의 지름은 약 3800km로 추정됩니다. 바랄라 충돌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충돌구는 아스가르드로 충돌구인데, 이 충돌구의 지름은 1600km로 추정됩니다. 이외 1km 이내 규모의 작은 충돌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작은 충돌구들은 다른 갈릴레이 위성의 충돌구들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작은 충돌구들을 제외하면 표면에 흔하게 존재하는 지형인 작은 혹이나 구덩이 등이 있는데, 이 혹과 구덩이들은 어떠한 경로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형으로 나뉘는 칼리스토는 그 지형의 연대를 충돌구의 개수와 밀도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오래된 지형일수록 충돌구의 개수와 밀도가 높으며 보통의 충돌구 평원 지형의 연대는 약 45억 년 정도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거친 칼리스토의 표면 아래로 약 80에서 150km에 달하는 암권이 있는데, 이 암권은 온도가 매우 낮고 경직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목성과 칼리스토 주변 위성들의 자기장을 연구한 결과 칼리스토의 지각 밑으로 약 50에서 200km에 달하는 연분을 포함한 지하바다가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연분이 포함된 바다가 있다는 것은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칼리스토는 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게 됩니다. 또한 칼리스토와 목성의 자기장 반응을 관찰하던 학자들은 자기장이 칼리스토의 내부를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칼리스토 내부에 최소 깊이가 10km 이상인 전도성이 매우 높은 층이 있다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럴 경우 칼리스토 내부의 물과 얼음의 층이 예상했던 50에서 200km보다 더욱 두꺼운 약 250에서 300km가량의 두께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칼리스토는 또한 매우 미약한 대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 얇은 대기권은 주로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대기 성분은 갈릴레오 탐사선의 근적외선 분광 지도 작성기 Near Infrared Mapping Spectrometer가 관찰한 값을 바탕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관찰된 값을 바탕으로 칼리스토의 표면 기압은 약 0.75 마이크로파스칼 정도로 매우 작은 값을 보이고, 보통 이렇게 옅은 대기권에서는 4일 이내로 모든 기체들이 날아가 버리게 되지만 여전히 이산화탄소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자들은 칼리스토의 얼음 지각이 승하되며 대기권의 이산화탄소를 주기적으로 보충해주고 있다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칼리스토는 전리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갈릴레오 탐사선이 근접 통과를 하며 처음으로 감지하였고, 칼리스토의 전리층 밀도는 상당히 높은 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칼리스토의 내부에는 매우 깊은 수심의 지하바다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조건 때문에 다른 갈릴레이 위성인 유로파나 가니메데와 같이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칼리스토에서 생명체가 나타날 가능성은 가니메데나 유로파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고 있는 주된 이유로는 칼리스토 내부의 약한 열이 암석질 물질로 전달되는 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생명체 존재에 필요한 기본 재료는 해성이나 소행성과 같은 태양계 내 많은 천체에 이미 풍부하게 있으나 이외에도 물과 에너지는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구 밖 다른 행성에서의 생명체 존재 가능성 여부를 따질 때에는 이 둘의 조건을 중요시합니다. 물의 존재 여부를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적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의 여부인데, 칼리스토 바다의 경우 유로파와는 달리 목성으로부터 기조력을 받지 않고 방사성 물질로만 데워지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칼리스토의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영역을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에 빗대어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생명체계와 그들이 살아가는 조건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게 우주 어딘가에 작동하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오늘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주를 연구하고 있으며 언젠가 우리에게 지구 밖 생명의 존재 여부에 관한 기적적인 소식이 들려올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